네, 코로나 백신의 8월 접종 계획이 잠시 후에 발표가 됩니다. 이 모더나 백신 수급에 좀 차질이 그러니까 빚어지면서 더더욱 궁금증이 이제 일어나는 대목인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에 그러니까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택 상황총괄단장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질병관리청의 백영택입니다. 네, 먼저 잠시 후에 이제 발표되는 8월 접종 계획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제한적으로라도 좀 짧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이따 오후에 발표하겠지만 지금 9월 말까지 저희가 전 국민을 70%인 3,600만 명 1차 접종하고 11월까지 접종해서 집단 면역 형성한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저희가 고위험군부터 접종을 시작하고 있고 지금 50대 지금 일반 국민들까지 접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49세부터 18세까지 이런 분들에 대한 그 향후 접종 8월 달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접종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를 들면 뭐 노숙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해가지고 8월 달에 시행할 것들을 오늘 오후에 발표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까지 기회가 안 왔었던 젊은 분들한테도 본인들이 언제 맞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그 얘기 들으시고 그에 따라서 뭐 예약하시고 그다음에 접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네. 이 모더나 백신 문제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수급의 차질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없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저희 7월 그리고 8월에 저희 50대 접종하는 데 있어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서 접종 계획에는 차질이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다만 이게 당초에 저희가 7월 달에 받기로 했던 물량 중에 일부가 그 모더나의 생산 공장 문제로 약간 좀 연기가 된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고 저희가 신속하게 우리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정부 내에서의 그 백신 도입 TF 분들이 함께 신속하게 그 모더나 측하고 회의를 하자고 얘기를 해서 회의를 했고 그 결과 그 7월 달에 연기됐던 물량 상당 부분을 다음 주에 그러니까 8월 달 첫째 주가 되겠죠. 다음 8월 다음 주부터 신속하게 제공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접종을 하니까 8월 공급 물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그 모더나 측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께서 접종하시는 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50대 후반 접종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제 모더나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화이자로 바뀐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2차 접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분들은? 일단 저희가 mRNA 백신은 이제 교차 접종을 하지는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도 이따가 8월달 접종 계획할 때 그때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비밀입니까 그러면? 이따가 한꺼번에 발표할 때 같이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지금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제 도입 물량을 공개를 해가지고 이게 좀 약간 논란이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모더나 쪽에서 문제 제기는 없었나요?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백신 도입 TF 쪽에서 모더나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어서 제가 직접 직접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 저희가 사실은 이게 비밀 유지 협약이라고 해서 공급되는 물량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양측이 합의하도록 한 내용들을 공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중에 일부가 저희가 상대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발표가 돼서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다만 이 부분은 좀 그런 특수성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저희가 공급받기로 했던 것들을 연기했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양측 간에 협의를 해서 노력했던 부분이라서 그런 좀 특수한 상황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때문에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했고 그래서 그랬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모더나 측에 설명은 하고 있고요. 어쨌든 향후에는 사실은 어쨌든 정부가 뭐 외국의 기업이든 외국의 개인이든 어떤 약속을 했던 부분들이라 그 약속들은 지켜서 저희가 어떻게 발표를 할 건다 하는 것들은 좀 약속했던 내용들은 지켜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제 비밀 유지 협약을 어긴 행위에 대해서 페널티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정반대로 지금 언제까지 그러니까 몇 회분을 준다라고 약속했는데 못 지킨 거잖아요. 모더나 쪽에서. 그럼 또 그거에 대한 페널티도 있는 겁니까? 첫 번째 질문하신 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양측 간에 이제 어느 내용 어디까지를 합의를 해가지고 발표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페널티는 사실은 그런 페널티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더나 측하고도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현재까지는 그래서 아마 모더나 측에서 저희한테 어떤 구체적인 페널티를 준다라거나 하는 얘기들은 아직 전달받은 바가 없어서 그렇고요.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접종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정부가 계속적으로 상대방한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약서상에 양측이 언제까지 어떻게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저희가 분기 단위나 이제 월 단위로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구체적인 날짜나 이런 것들이 박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국내 사정은 아니고 해외의 상황을 보면 왜 예전에 EU에서 유럽연합에서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물건을 백신을 공급받기로 했는데 그게 지연이 됐다가 그래서 EU 측에서 아스트라제네카한테 이거는 계약을 위배했으니까 페널티를 물어야 된다라고 소송을 했다라는 기사를 금년 초에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아스트라제네카 측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베스트 에포트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 계약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법적인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이제 사실은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최대한 이번 모더나처럼 최대한 당겨서 그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상일 것 같아서 그런 노력들을 우선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재무 국면에서는 일단 실리를 추구하는 게 최선이긴 하죠, 물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한방병원에서도 백신 접종이 가능하게 이제 바뀌었잖아요.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의사단체가 비판을 하고 있던데 한방병원에서도 백신 접종을 가능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감염병 예방법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을 지난 7월 27일 날 했고요. 결국 목적은 예방접종 받는 국민들이 그 가장 가까운 곳에서 편의를 제공받아서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한방병원이나 아니면 치과병원에서도 접종을 받긴 하지만 이게 의사 선생님들이 거기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어떤 한방병원에 가면 한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의사 선생님도 같이 근무하는 병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의사나 예를 들면 치과 의사만 계신 병원에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 곳. 그동안엔 사실은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 곳도 저희가 배제를 했었거든요. 한방병원, 치과병원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곳들도 좀 허용을 해서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좀 접근성을 좀 제고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개정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원이든 치과이든지 간에 의사 선생님이 꼭 계신 곳에서만 접종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혹시 이제 백신 접종 후에 알레르기 쇼크라든지 이런 데 이제 긴급 조치가 필요할 경우를 이제 대비한 거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의사 선생님 반드시 계신 곳에서 접종하도록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거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가 안 되고 있네요. 저희 방역당국도 이게 참 걱정인데요. 그래서 수도권에서도 4단계, 그다음에 비수도권도 이제 3단계를 해서 빨리 짧고 굵게 이걸 좀 어떻게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게 국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그동안 그전에 비해서는 이동량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이게 여름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협조는 많이 해주시지만 아직도 조금 이동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만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셔서 가급적이면 그런 불필요한 이동이나 만남 같은 것들은 좀 더 좀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지금 그런 이 4단계 조치만으로 4차 대유행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좀 나오는 것 같던데.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제 좀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4단계라는 게 예전에 그 거리두기 2단계나 2.5단계 정도 수준이라서 이거보다 좀 더 강한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자영업자나 우리
그 소상공인의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하고 계셔서 정부에서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지금 듣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수능 응시생들이요, 지금 사전 예약 실시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고3 학생들은 이미 접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 왜 재수생, N수생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7월 28일 20시부터 지금 저희가 사전 예약을 받고 있고요. 이분들이 한 10만 명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29일 날 9시 기준으로 오전 9시 기준으로 한 8만 1,000명 정도가 사전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도가 아마 우리 단장님도 보셨던 것 같아요. 이거 가짜 수험생들 껴있는 거 아니야? 이런 보도 보셨죠? 예, 사실은 이게 어떤 분들이 가짜 수험생이고 어떤 분들이 그 저기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이게 저희가 방역당국하고 교육부하고 같이 여러 번 논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도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게 구분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좀 방법들을 계속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물론 저는 극히 적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백신 접종만 하고 수능 안 보고 뭐 이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연출되면 사후 제재나 이런 것들도 지금 검토하기는 힘든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40인분이 그 만학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그러니까요. 못하게 할 수는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 백영택 상황총괄단장이었습니다.